2024년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는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 신당이 어떻게 꾸려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면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가장 큰 핵파워를 갖고 있는 분도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한 방에 지금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 시점이 지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이제 입장이 나온 상태고 지금 세력들이 좌파에서도 개딸, 뭐 수박 세력부터 문재인 친문 세력, 친이 뭐 나눠져 있고 우리 우파 쪽에서도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말고는 한데 뭉쳐서 지금 나라를 거덜내겠다.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요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저런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이 정치 전국을 봤을 때 가장 큰 지금 핵심은 내각제로 가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에요.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좌파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자, 총선을 대승을 해서 보수를 괴멸시키자 이런 입장이고, 또 우리 우파 쪽에서 봤을 때도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저 좌파들을 또 더 나가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 1년인데 문재인의 코털 하나도 못 건들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우리 우파 입장에서도 문재인을 비롯한 이 잘못된 좌파 세력들을 총선 대승으로 압승으로 우리가 심판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물 건너갔다. 예, 이거는 물 건너간 겁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사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룩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달성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쟤네들은 본질적인 목표는 내각제 개헌이죠. 네, 그래서 이원 집정제로 내각제로 국민 눈치 안 보고 자기들끼리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말아먹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거기에 지금 첫 번째 과제가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예. 이거는 결정이 거의 났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있다고 하면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설득보다도 우리가 압박을 해야죠. 우리가 이거 알고 있다. 니들 무슨 중대선거구제 말 베베 꼬면서 과거에는 뭐 지방 분권이니 분권형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을 베베 꼬면서 했는데 선거 제도를 바꿔서 우리가 이제 옴싹달싹 못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쨌든 선거로서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심판하는 거는 물 건너갔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100%입니다. 예. 다만 우리가 어쨌든 4월 달에 결정이 나서 내년 총선에 이제 그게 룰이 적용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 신당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신당이 제가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좌파에서도 막 여기저기 찢어져서 누구 신당 막 나올 겁니다. 이명박 신당도 나올 것이고. 아무튼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박근혜 신당 쪽으로 힘을 몰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디테일하게 어떤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좌우 국회 의원들, 정당, 국민의힘당, 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죠. 지네들은 어쨌든 이 중대선거구제로 다당제로 의석수를 많이 확보를 하면 지들도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양당 구도가 깨지면서 나라가 이제 폭망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막기 위한 마지막 히어로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막을 도리는 없지만 신당 창당을 한 후에 우리가 이제 내각제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좌파든 우파든 그 과정에서 난리가 한번 날 거다. 그래서 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내각제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 일단 국민들이고 박근혜 신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크게 봤을 때 중대 선거구제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세력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쪽 친박 세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박 대통령 탄핵의 본질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이계들이 박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꽂고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어쨌든 야 내각제를 우리끼리 해먹자. 저거 갖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죄 없는 사람을 탄핵시킨 주동자들이 친이계들이고, 뭐 김무성을 비롯한 뭐 장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세력이 이명박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뭐 솔직히 지금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이 필요가 없죠. 공천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선거구제가 바뀌게 되면 후보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역구를 묶어요. 6개를 하나 묶고 2개를 하나 묶고 이렇게 갖고 2개를 하나 묶으면 한 지역구로서 1, 2등 다 뽑아버리고 6개 묶으면 6명 뽑아버리고 이런 선거구도가 되기 때문에 공천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명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당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친이계들이 있기 때문에 공천 플러스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지금 양다리를 거쳐놓고 있는 게 지금 이명박 세력이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과 다른 행태를 봤을 때는 탄핵의 어쨌든 가장 큰 피해자고, 딜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하고 완전히 틀리다. 중대선거구제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150석 이상이 국회에서 두들기면 국민 동의 없이 되는 거니까 신당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좌파부터 이 보수 진영에서도 뭐 많이 신당이 나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선거 구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박 대통령한테 뭐라 그럴 필요도 없고 저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다당제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피해자로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핵파워를 갖고 있는 분도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한 방에 지금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 시점이 지금이다. 여기저기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누구누구 만나고 있다라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주셨지만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구 경산에서 움직이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우병우의 출마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그 플랜을 짜고 있을 것이다.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 신당을 만들게 되면, 이명박 신당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좌파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 뭐 거의 대부분이 박 대통령 쪽으로 힘을 실지 이명박 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이명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당 구도로 해서 공천을 받아서, 지금 여당이니까 국민의힘당 공천을 통해 갖고 자기 세력을 꼽아놓는 게 그게 더 이로울 텐데, 이명박도 중대선거구제 이후에 신당 플랜을 당연히 짜고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바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죠.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여지까지 했던 걸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전혀 비교 불가해요. 박 대통령이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지금 딱 나오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박 대통령이 마지막 법원을 보이콧하면서 진실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밝혀진다 그러고 지금 6년 동안 답답하니만큼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들과 같이 손을 잡고 만약에 이명박처럼 한다 그러면 그건 또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스탠스로 지금 가고 있질 않아요. 여기저기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보시면 2024년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그 변수는 누가 뭐래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스탠스와 박근혜 대통령 신당이 어떻게 꾸려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면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규추가 주목되고, 사이로 총선 때 패배했을 때 한 7% 민주당에게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10% 차이가 나요. 그러면 200석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야.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수박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중대선거구제 세력들은 여야가 다 같이 들어가 있고, 탄핵 세력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좌파 입장에서 윤석열이 싫어서 윤석열을 제거하겠다, 총선 대승을 해서 없애버리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거 룰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심판을 해? 과반 이상을 갖고 갈 수가 없는 선거 구도예요. 너도 나도 다 당선돼서 여기 당 저기 당 수십 명이 그냥 들러붙어서 많게는 7, 8명까지 당선이 되는데 지역구에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그런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어차피 저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선거 개편 구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뭉쳐가지고 저들이 하려고 하는 정말 악의적인 그 내각제를 가기 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는 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